10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정상회의 기대감과 일부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악화와 구글의 어닝 쇼크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6%, S&P 500 지수는 0.24%, 나스닥 지수는 1.01%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과 스페인의 중기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영국이 0.1%, 프랑스가 0.22%, 독일이 0.58%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석유와 전력 등 주요 에너지 수급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전력 공급 체계를 바꾸고 전기요금 체계도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이나 전세 대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악화와 또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에 나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국 경제 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엇갈리는 상황이죠. 이 주말 앞둔 금요일장에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4흘 연속 올라 196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코스닥의 부진 속에 오른 터라 대형주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님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멋진 앵커 박미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중국 상해지수가 드디어 1% 이상 올랐고 또 일본 증시도 2% 강세를 보였던데요. 국내 증시 코스피는 다음 주 초까지 변동성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조용한 움직임 예상하십니까? 예, 오늘도 조용한 움직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주가 빠질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말 듣고 그저께 매도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많네요. 예,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까지 전부 매도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한번 궁극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자리가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굉장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자리 자체가 주가가 이번에 이 크게 봐서는 상승폭 62% 반등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반등에 또 이 38% 조정받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받는 자리다. 지금 자리가 전형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특히 큰 손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지는 자리다. 결론은 엘리트 파동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간다는 것은 펀드 매니저들 옆에 엘리트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덫을 계속 놓습니다. 그 덫을 놓으면서 개인들이 걸릴 때 개인들은 앞쪽에 걸리든지 뒤쪽에 걸리든지 계속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공부를 해가지고 엘리트 파동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가 쉬어간다 했던 자리가 그 엘리트 파동 크게 2번 맞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반대로 가느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가봐야 50%대에서 계속 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계속 우리의 힘을 뺄 것이다. 그러니까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10일 5일 이평 골든 크로스가 나는데 골든 크로스 난 후에 오늘 장의 방향이 제가 볼 때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의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내내 하던들 1950포인트, 1960포인트의 저항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움직였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는 큰 변곡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 21일 평 자체가 오늘은
1970포인트를 깹니다. 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중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의 마이너스 오락가락하면서 21일평을 한번 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일평과 61일평 사이에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면 전형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평 깃발령이죠. 이평 깃발령에 나올 건데 이제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보고 있는데 그 하방이 쉽게 나오지 않고 개인들이 선물에서 물렸을 때 선물에 걸렸을 때 그때 하방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개인들이 최근에 물리지 않고 있거든요. 반대로 외국인이 계속 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경영 특검이 최근에 이틀 만에 1조 3천억 줄었습니다. 제가 고경영 특검 이거 진짜 믿을 게 못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오늘 장 자체도 뭐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 어제보다 상하방이 더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MI 차트를 한번 보면요. DMI가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 추세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하락 추세인데 지금 ADX가 지금 중성을 그리고 있거든요. ADX가 중성을 그린다는 것은 장에 곧 변력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DX가 30 이후에서 아래에서 30 이상 튀어나올 때 이때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변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측하기는 다음 주 수요일 전후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ADX가 중성이다. 그러려는 오늘 금요일도 오늘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놀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어제 줄이네요. 제가 어제 줄 그대로 끊었는데 거기에 딱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참 대단하죠. 일목선사님이 참 우리에게 좋은 걸 남겨주신 것 같아요. 라인 딱 끊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했죠. 뭐라겠습니까? 선행 스팬원의 저항. 그러면 기준선의 전환선의 저항 이 두 개 저항이 중복될 때는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볼 때는 변곡은 큰 변곡이 다음 주나 아니면 그다음 주 월화에 크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장이 지배하는 그런 부분은 환율장이거든요. 원화가 지금 1,100원이다. 환율장. 그래서 뭐 항공주라든지 유류 관련 주식들 수입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 관심을 좀 두셔야 되는데 어제는 또 반대로 혀를 찔렀죠. 건설, 조선, 자동차. 여러분이 그 사이 뻐꾸기들이 뻐꾹뻐꾹거리면서 뭐 방송에 타가지고 안 된다 했던 그런 종목들이 혀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은 이미 샀는 만큼 샀고 뭐를 선물로 승부를 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선물 계속 기관들이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있는데 이 선물 동향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뭐 크게 변동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이 약세가 예상되는데 여러분이 요새 이제 그 삼성전자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가격대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고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 안정권은 130만 원 이하 되죠. 지금 자리에서 안정권. 결론은 삼성전자가 힘들다는 말은 뭐냐면 종합주가지수도 더욱더 탄력 있게 움직이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 호랑이 꿀에 호랑이 없으니까 여우가 대장한다고 어제 중공업주하고 건설주가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실제로 장 자체가 어제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제 보합 끝났지만 상승 종목 트렌드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물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255와 265 사이에 샌드위치 모양을 보이는데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매물대 260 매물대도 만만치 않는 매물대다. 260 가면 분명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260 가까이서 푼 매매 전략 전술도 굉장히 괜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에 크게 이제 큰 그 강대국 사이에 낑겨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어제보다 크게 21일 평 한번 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는 계속 플러스에서만 있었지만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다 움직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다우존스 지수 보면 전고점에서 항상 저항받거든요.
예, 분명히 저항보다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해외 증시 정고점이 다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빠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주식이 빠질 것 같으면서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바로 빠지진 않을 것이다. 바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소위 말해서 뻐꾸기들 주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급락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염려스러운 게 우리나라 증시와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반도체 지수거든요. 미국 반도체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폭에 68% 조정받고 지금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반등이 시원치 않습니다. 시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 시원치도 않고 하락도 안 하기 때문에 횡보 국면인데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횡보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사이에 좀 큰 변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황하기는 이번 주에 이제 30-40포인트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지만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돈 먹기 힘든 그런 장세인데 이럴 때일수록 1등 종목만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동향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코덱스 레버리든지 뭐 크게 볼 게 없어요. 외국인들도 돈 없어요. 요즘 뭐 교포들 한국어 큰 소리 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못 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동향, 기관 동향은 크게 볼 필요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크게 볼 게 없다. 지금은 오직 어떻게 해요? 눈에 본 대로 요즘은 기본적 분석도 좀 잘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기술적 분석을 조금 치중하셔가지고 매매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을 꼼꼼하게 볼 것 같으면 최근에 눈에 안 보이게 주가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지만 낙폭 과대에 의한 바닥에서 반발이지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10종목 중에 8종목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크게 돈 먹을 수 없는 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럴 때 쉬는 것도 좋거든요.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뜨거운 마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 가져있냐면 우리 센시티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만 갖고 있고 오늘도 넉넉하게 하루 푹 쉬어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인 거는 현금은 기본적으로 30에서 50%를 챙겨둬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택도 아니고 쓸쓸한 그런 시황은 들을 필요 없다. 일단 오늘 푹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주말 내내 여러분만 사랑할랍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코리아나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저희 추천받은 종목인데 목표가가 2,100원이었는데 목표가를 또 훌쩍 뛰어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가를 넘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가지고 나온 이유가 현재로서는 주가의 상승이 다시 한번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제하고 그제하고 16일 날까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이틀 동안 좀 쉬어가는 음봉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대부분의 그 개별 종목군이나 중소형 종목군이 급락세를 탔던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상당히 강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반전이 어제 장중에 나왔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의 지금 진행은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흐름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주가가 이제 상한가를 한번 기록하고 종가에는 밀렸습니다만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그 다음에 16일 날, 17일 날도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는 자리였는데 이때 사실은 중소형 종목들이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주가가 유지를 시키다가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깊게 나온다라면은 좀 더 깊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다시 반전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추가로 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보고 또 목표치를 높여갈 수도 있는데요.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그 직접 판매, 직접 방문 판매, 그 다음에 또 직영 대리점을 통한 판매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아무래도 노출 빈도가 떨어지고 또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화장품 업체에 비해서 좀 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진출이라든지 또 브랜드 이미지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롭게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주가가 한참 잘 나갔던 시절에 주가의 가격대가 사실은 3,000원대를 넘어서서 6,000원대까지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흐름이 좀 살아난다든지 상황이 좋아진다면 추가 돌파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면은 중장기 목표치를 3,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3,000원까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그 저항이라든지 또 뭐 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우리 투자자들께서 항상 조정을 줄 때 접근을 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보니까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인다 싶으면은 바로 무리하게 좀 따라가셔서 손실이 크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강한 흐름이 있더라도 개인 투자자는 사실 그 주식을 못 잡으면은 그냥 안 잡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미리 추격 매수를 했다가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조정 흐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는 전략 좋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도 한 달 정도 이렇게 쭉 내려오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 들어간다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가가 순간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하락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고요. 또 주가의 반등이 나올 때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관계로 항상 조정을 줄 때 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코리아남이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3,000원까지도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업종 살펴볼 텐데요. 오늘 유망업종 낙폭 과대주라고 하셨어요. 어제도 코스닥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3일 정도 지금 계속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의 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고 투자자들도 지금 단기간에 급락에 상당히 고통이 큰 것으로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정치 테마라든지 인맥 관련 테마는 사실은 이제 대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국면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얼마 기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대결이 좀 남아있긴 하겠지만은 큰 변화보다는 이제 조금씩 처지는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모바일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 결제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들은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빠른 매수가 반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의 약세나 이런 상황 때문에 같이 급락을 해버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메리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을 줄 때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또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가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를 할 때 우리 투자자들께서 저가 매수에서 대부분 실패하시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매수를 하실 때 기존의 주도주가 잠시 눌리는 타이밍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진짜로 강한 하락세를 타는 종목들에 대해서 물타기 형식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주가가 반전이 나와도 별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흐름이 강한 주식이 시장 때문에 마지못해 밀려 나올 때 그걸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수익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요소가 큽니다. 네. 주가가 급락을 할 때는 계속해서 빠질 것 같은 그 걱정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못 잡으시거나 과감한 대응을 못 하시다가 막상 또 반전이 나오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뒤늦게 따라잡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추격해서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 약점, 심리적인 공포심을 극복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뭐 분할 매수라든지 아니면 고점 대비 조정 폭을 계산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는 대응이 꼭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관심 종목, 그렇다면 낙폭이 컸고 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약간 덩치가 큰 주식인데요. 네. 더전 비주온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ERP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선두권에 있는데요. 최근 그 기업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이슈가 돼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미 세무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국내 점유율이 원래는 100% 가까이 독점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후발주자에 의해서 한 80%까지 점유율이 줄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량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상승세를 탔고 이번에 또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은 돌파 이후에 또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어제는 11%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걸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매수는 일단 11,000원 정도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단기는 12,200원 정도, 전 고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중기는 14,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중기로 끌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보시고 만약에 여기를 깨면은 그냥 깼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아래 지점에서 또 저점 매수를 한번 더 노릴 수 있다는 거, 이것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급락이 나왔던 더전 비주온은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악화와 또 구글의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급락이 있었는데요. 이번 한 주 정리해보고 또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재형성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죠. 미국 주택 지표 호조라든지 중국 경기 선행지수 이런 반등 정도. 이런 상황에서 유럽 리스크도 일부 완화되면서 스페인 쪽에서 또 국채 발행이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 심리는 그럭저럭 양호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중소형주, 바이오, 게임, 엔터, 카지노 이런 또 중심에 기관과 또 외국인의 매도 추례가 나오면서 급락 반전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명암이 엇갈리면서 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 하락폭은 상당히 거센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점점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관 쪽에서도 일단 이익 실현하는 그 욕구가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고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일단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의 대응은 금일 오전까지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제 무려 900개 어떤 매도 물량들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는데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수급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떤 큰 변동성 개별주보다는 일단 기관 수급 위주.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의 수급을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 위주의 모멘텀 발휘되는 종목으로서의 어떤 과감한 교체도 오늘 오전이나 다음 주 초에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EU 정상회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스페인 국채 입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유럽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도 상당히 물론 오늘 구글에 대한 실적 악화 때문에 다소 나스닥이 많이 빠졌던 모습이 오늘 국내 IT 업계에도 어떤 변화가 연출될지 체크할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는 오늘과 그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 좀 안정감이 되는 그런 모습 다가왔을 때 과감한 매수 플레이로 좀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HMC 투자증권도 신규 편입 종목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쪽에서 어떤 흐름들이 괜찮다라고 좀 반응이 나오면서 일단 실적 체크가 중요하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중국 쪽에서 매크로적인 악재들이 결국 미국 쪽에서도 민간 투자가 좀 떨어지면서 다소 실적은 3분기는 부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이 한 1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490억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기반형되었다. 그러니까 선반영 논리로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유럽 쪽과 중국의 어떤 매크로 이슈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민간 투자가 증가되면 충분히 턴 어라운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고요. 공작기계 부분 어떤 미국 업황 호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작기계 쪽에서 일시적인 발주가 지연되고 있고 시카고 박람회 참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씩 모멘텀이 추가가 된다라면 두산 인프라코어 쪽도 한번 반등 의미를 좀 다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종목 더 살펴보면요. 만도입니다. 지금 만도 한 19만 5천 원 정도로 지금 커버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랑 성격 비슷한데요. 3분기는 지금 매출이 한 1조 1천억 정도, 영업이익 한 49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본다라면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유를 보자면 파업이라든지 고마진 지역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차질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또 환율에 어떤 또 영향이 있겠죠. 그런 어떤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환손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겠지만 이것도 좀 기반형 논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4분기서부터는 실적이 좀 완만하게 상승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 좀 갖고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에는 가동률이 좀 회복되는 모습도 있고요. 현대차 중국 3공장이라든지 브라질 공장에 대한 물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4천억 정도 이상의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되는 모습도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6%대로 복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내년에 지분의 순이익 증가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 포워드 펄을 따져보면 한 8.9배로 좀 낮아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도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네,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 기대에 비중을 둔 또 만도와 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 또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평택총련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어제는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코스피 단기와 중기 전망 궁금합니다. 네, 제가 주식을 참 오래 한 편인데 네. 2012년 장세는 정말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유럽은 올랐는데 미국은 좀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또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추세가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한국과 또 해외 증시가 100% 연동되는 것도 네. 아닌 상태에서 최근에 또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괴리감이 좀 심한데요. 아주 복합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와 중기 시황 전망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단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975선 돌파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975선 돌파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권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거든요. 네, 금요일에 분명히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다. 나오면은 최소한 1950은 돌파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돌파해 줬잖아요. 그리고 1975선이
돌파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다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1975선을 돌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1975선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할 경우에는 1950선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1950선이 이탈이 만약에 됐을 때, 그러니까 1975선을 넘지 못하고 밀려서 1950선 이탈됐을 때, 이때 지지력이라든가 회복력을 보시고 그때 만약에 바로 회복을 해주면 다시 한번 도전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회복이 안 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전망인데요. 2000선 재돌파 후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00선 다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최고점 돌파 전까지는 이제 탄력의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직전 고점 돌파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거의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에 저점 기록해주고 이제 아주 좋았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는 어차피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975선 전후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진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략 현재 21선이 1972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1975선 전후가 되는데 21선 살짝 회복해주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은요, 어제와 똑같은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불안한 코스닥 시장 일교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코스닥이 너무 극심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코스닥의 그 일교차 퍼센트를 제가 이제 다 기록해 놨는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 3.74%, 화요일이 2.09, 수요일이 1.38. 그러다가 목요일에 다시 3.31까지 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코스닥이니까 그렇지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는 이 일교차가 엄청납니다. 만약에 저거를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는 월요일이 72포인트, 화요일이 40, 수요일이 26, 그다음에 목요일 어제였죠? 64포인트입니다. 굉장한 일교차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합니다. 이 퍼센트라든가 일교차에 대해서. 근데 코스피로 환산해 보면 저렇게 일교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요일에 그럼 코스피는 어땠었냐? 월요일이 26, 화요일 13, 수요일 16, 그다음에 어제가 9밖에 안 됐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코스닥이 워낙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잠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이제 괜찮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어떤 패턴으로 이제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엔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4일 연속 음봉도 그렇지만요. 일교차가 엄청나거든요. 다시 한번 코스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21선 이탈했다가 61선 지지가 되면서 살짝 반등 나오는 이런 추세고요. 코스닥을 보면 그동안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는 안 받다가 뒤늦게 이제 밀리는 이런 추세인데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 그 얘기 다시 한번 좀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결국 해외 증시의 어떤 영향이 가장 큰데요. 자, 미국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요 파란색 61선을 깬 적이 없어요. 21선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왔죠. 근데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61선까지 깼다가 극적으로 회복했다 어제 다시 또 하락하는 이런 패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스닥이 다우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근데 이 영향을 일단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 뭐냐면 국내 증시의 어떤 요인인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비교해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9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그런데 코스닥은 고점이 10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주식 정말 오래 했는데 참 희한한 걸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래 코스피가 상승하면 코스닥이 따라가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앞서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코스피가 9월 19일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이거는 10월 15일이 고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스닥이 다우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좀 전에 보시다시피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거품이 있었다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 지수가 급락할 때 버팀목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아무래도 코스닥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하고 다르게 개인들의 시장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철저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이라 그러면 코스닥은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투자자에 대한 제가 긴급 조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좀 보시겠는데요. 일단 코스피하고 키높이는 완성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21선은 아래에 있고 61선 위에 있는 딱 그 상태까지는 키높이가 딱 맞춰진 상태예요.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코스피 추세를 결국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만약에 꺾이면요, 똑같이 대응해 주셔야 돼요. 코스피가 꺾여도 이건 계속 잘 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뭐냐, 급등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세팅하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널널하게 뭐 7종목, 8종목 이렇게 놓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뭐 많아야 3개 아니면 1-2개 정도만 딱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코스닥이 여기서 밀리면 급락이 나오고요. 어쨌든 간에 코스피가 지지가 되면은 하루 이틀 더 반등이 나오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코스닥을 투자하자. 이거 걱정돼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코스피 21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하셨고, 또 코스닥 투자에 대한 당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식 보유하신 분들께 어떻게 포트폴리오 꾸려봐야 할지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직장인은 전업보다 25% 정도 작게 하면 되고요. 어쨌든 저는 1975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975선 전후가 되면 그때는 대부분 매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뭐 아주 탄력적인 게 있잖아요. 솔직히 우량주가 되든 개별주가 되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유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LG전자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증권, 대우증권을 제가 오후 방송에서 계속 추천해드렸거든요. 지수 반등 나올 때 한번 단기로 매매하자 했는데 어쨌든 현재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1950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는 25에서 50, 아래에서는 0에서 25 정도 해주면 무리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공략할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량주는 코스닥 인터넷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좀 낙폭이 과대한 상태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인터넷이 좀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주 이제 정치인 관련주들인데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테마주이긴 한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가 되든 추세가 되든 이 정도라 그러면 이제는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거 죽지 않거든요. 그리고 테마주는 주식시장에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론대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테마주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비중만 아니면 들어가셔도 되니까 적당한 선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오후 방송을 통해서 이제 SK컴즈라든가 이런 것들 추천해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단기로 대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코스피 종목이든 코스닥 종목이든 테마주든 중장기 트렌드가 아니라요, 단기입니다. 아주 짧게 뭐 길어봤자 일주일, 짧으면 1박 2일 코스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강연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간략하게 도움 말씀 들어볼게요. 네,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딱 2시간 해드리고요. 정말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특별하게 선물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현 시점에서 최고의 중기 종목을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저평가된 아주 중장기, 어떻게 보면 초장기가 될 수 있는데, 역시 또 하나 더 엄선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황과 업종에 대해서 실전 노하우 교육을 제가 깔끔하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기타 뭐 불필요한 이런 잡스러운 행위들은 일체 없고요. 진정으로 시청자를 위한 강연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 많이 참석해 주시면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강연회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선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1980포인트까지 반등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그 시황을 좀 잡아드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별개의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제가 이전에 얘기해드렸던 1930포인트 기준으로 오히려 저점 반발 매수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지수에 대한 장중 조정을 거쳐서 강세장 연속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코스피 차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최근 봉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들, 결국에는 빨간색보다 파란색들이 거의 대조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14거래일 정도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빨간색 음봉을 또 찾아보기가 좀 많이 힘들 정도인데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 밑꼬리가 달리고 윗꼬리가 달리는다는 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밴드권을 만들기 위한 힘의 균형 싸움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바꾸고 봤을 때 최근 들어서 투신권들이 지금 강한 수량은 아니지만 소폭이나마 지금 매수 우위로 좀 돌아서고 있고, 또 새롭게 지금 잡혀지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주체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 또 프로그램 쪽에서 우호적인 매수 물량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강세장 연속 패턴이 가능하다. 다만 1980포인트까지에 대한 단기 목표가를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980포인트까지 지금 시장이 어거지로 그리고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를 올릴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반대의 경우죠. 오히려 추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제시했던 520포인트를 이탈을 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기관들이 대규모 투매성 매물들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급락시켰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훼손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코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소 방어적인 자세로 기술적 바닥을 구축하는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근데 세력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심리적이나 혹은 기술적인 지지선인 500포인트를 전후까지는 일단은 밴드권을 좀 열어놓고 보자.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지난 그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540일선을 기준으로 그리고 530일선을 기준으로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는 모습을 놓고 보고, 또 기존의 시장에 인기를 끌었던 인기주들의 지속적인 낙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500포인트가 여는 게 맞다. 그리고 코스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단기 낙폭과대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에 대한 그 시점을 터닝 포인트로 잡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1980포인트 그리고 기술적 하단 지지자리 1930포인트를 보면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1930포인트에 베팅한 투자자 분이라면은 오히려 보유에 대한 전략, 그리고 단기 낙폭과대의 종목들 많이 들고 있다라면 오히려 저는 보유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 보니까 OCI던데요.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있던데 추천 이유 들어볼게요. 네, OCI 같은 경우는 업황이라든지 기업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수에서 만약 강하게 반등을 주려면은 기존에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 낙폭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기준으로 제가 좀 계속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 공략 종목으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를 한번 볼 예정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15만 5천 원이라는 가격권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15만 5천 원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낙폭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이나 시황적인 면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결국에는 15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저점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잡는 것이 아니라 15만 5천 원을 근접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16만 2,500원으로 전일 종가에 마감을 했지만 한 16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계속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이 종목은 상승 추세에 대한 전환에 대한 목적과 기업이 다시 실적 부분이 턴어라운드 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으로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시황적인 종목으로 잠시 포커스를 좀 돌려가지고 시초가 베팅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적정 매수 주가는 16만 원 선,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17만 8천 원 수준까지, 그리고 목표가는 손절가는 15만 3천 원을 보시면서 15만 5천 원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 단기 목표가 17만 8천 원까지 한번 대응해보는 전략으로 OCI를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낙폭 과대 종목인 만큼 단기 반등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네, 한글과 컴퓨터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오피스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현재도 대부분의 매출은 이 오피스용 소프트웨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날 어제 단말 장치에 관한 전력 소모량 감소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좀 영향을 받아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보자면 이 종목 8월부터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온 종목인데 8월 초부터 해서 기관이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로 보여주고 있고 주로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3번 정도의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멈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국면의 진입보다는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파동에서 앞선 고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왔고 이제 거래량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종목 좀 적정 매수가를 말씀드리자면 전일 장막판 급하게 상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약간 눌려줄 수 있는 17,2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 단기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18,000원까지 잡고 손절가는 16,600원으로 잡고 이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